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제 몇 가지를 사례를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딩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 설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HTML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PHP를 개발해서 이제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이쪽 화면에 이제 소스 코드가 뜨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구현을 통해서 컴파일이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코딩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는 거는 클라우드 9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 9 자체가 회사 이름이었는데 이제 AWS에서 이제 클라우드 9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사시고 AWS 서비스를 가입하시고 유료 서비스들을 뭐 EC2라든지 그런 유료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은 클라우드 9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9는 뭐 AWS 환경이 제공된다 하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협업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여기 수정하고 B라는 친구는 여기, C라는 친구는 여기 수정하는 이런 협업 어,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요. AWS의 강력한 대항마는 그 MS에서 밀고 있는 애저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애저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MS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ID 관련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유명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저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가 이제 클라우드 9이라든지 아까 코딩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소스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화면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도 아니면은 뭐 개인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구름 아이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아이디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간편한 개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구름 아이디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솔루션들은 그런 서비스들은 외국계의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 구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라서 또 친밀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름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개발 환경을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아이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이디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이게 이제 뭐 카페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이렇게 개발 환경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있다 보니까 쓰지 않을 때는 꺼놓고 쓸 때만 이렇게 외부로 접속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앞에서 뭐 클라우드 9이나 이런 데서 협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름 아이디도 이렇게 김수진이라는 사람하고 이지훈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은 소스를 다르게 이렇게 코딩해서 짝 코딩이라든지 페어 코딩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능들을 쭉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itHub라든지 그런 거랑 연동도 되고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쓰려면 이제 가격을 한번 보시면, 가격에 이제 프리로 해서 이제 낮은 CPU라든지 메모리 1기가, 저장 공간 10기가라고 해서 요런 사양을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무료로 이제 쓸 수 있고, 그런 컨테이너를 5개까지, 뭐 C++ 환경에 하나, 뭐 자바 환경 하나, 파이썬 하나, 이렇게 5개까지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스트로 3명까지 이제 추가해가지고 같이 코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제 대신에 항상 이 서버를 켜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로그인해서 서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사용자 도메인, 자기가 가진 도메인을 연결하거나 항상 켜두는 기능을 못 쓰다 뿐이지, 다른 기능들은 이제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프리 환경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해볼 거고요. 뭐 스튜던트라든지 베이직이라든지 더 이렇게 사양이 높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항상 켜놓기,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진짜로 이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프리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했다는 단계는 지나가고 로그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해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그 파이썬의 웹 개발 환경,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이썬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OS 깔고 그 위에 파이썬 컴파일러, 그 다음에 IDE, 그 다음에 DB, 뭐 와스, 뭐 이런 거 다 프레임워크 이런 거, 그 자바 파이썬의 프레임워크 이런 걸 다 깔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방팩으로 한 번에 클릭 몇 번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컨테이너를 생성하면 이제 개발 환경을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세종 뭐 파이썬 웹 대부 환경을 구축을 할 거고요. 파이썬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하고요. 뭐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 그룹 아이디는 그 백단에는 AWS랑 연계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AWS를 쓸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범위는 퍼블릭하면 내가 만든 이런 개발 환경이 다른 사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개가 됩니다. 이 그룹 아이디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발 환경을 검색해 가지고 그걸 제가 다이렉트로 끌어와서 이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나만 쓰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요 템플릿 보시면 깃허브랑도 이렇게 소스 코드가 깃허브랑도 연계되고, 비트버킷, 아까 아틀란시안 사에서 만든 요것도 이 깃허브랑 비슷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구축한 기신이라든지 서브 버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연동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배포할 때 뭐 헤로쿠라든지 AWS에 자기가 만든 소스를 이제 자동으로 배포할지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환경에 맞게 이런 것들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환경을 이제 어떤 걸 구현할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지로 나오는데요. 뭐 C++에서부터 뭐 HTML만 구축한다, 아니면 파이썬만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OS 위에 파이썬만 올리기를 원한다. 아니면 OS 위에 파이썬 위에 장고 프레임워크를 올리기 원한다. OS 위에 파이썬 위에 플래스크라는 경량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신의 구매에 맞게 선택해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것도 이 환경에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썬 웹 개발 환경을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간편하게 이제 웹을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해 볼 거고요. 플라스크
프로젝트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OS 깔고, 그 다음에 파이썬 환경 깔고, 그 다음에 파이썬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아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GitHub, 아니, PIP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라고 하는 ID를 설치할 거고, 소스 코드 개발 툴을 설치하고, 장고를 올리고, 뭐 플라스크 올리고, 텐서플로우라는 머신 러닝 그런 솔루션도 올리고, 파이썬 기반, 그래서 카페라든지 스파크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기본 설정으로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DB가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몽고DB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마이SQL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 주시고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런 항목들이 다 포함된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 뭐 apt-get 해서 솔루션들, 라이브러리들을 쭉 가지고 오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위에 OS는 우분투가 지금 깔려 있고, 그 위에 요 우분투 위에 저런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지를 찾아가지고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환경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MySQL도 설치가 되고 하는 것들을 지금 뭐 저런 것들을 일일이 자신이 설치하려고 하면은 뭐 버전 충돌 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뭐 톰캣이라 뭐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든지 이걸 각각 그 홈페이지 가서 웹사이트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버전에 맞는 버전 그 여러 가지들이 버전을 맞춰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또 서버라든지 자신의 PC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편리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간편하게 컴파일을 해보면 프로그램 환경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이런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쭉 대시보드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프리 버전에서는 이런 컨테이너를 5개까지 자기가 생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예,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만든 세종 파이썬 웹 대부 환경에 대해서 다시금 뭐 이렇게 CPU라든지 뭐 생성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그 환경을 구축한 것을 이제 터미널로 이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터미널로 하면은 원래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서버를 뭐 푸티나 시큐어 CRT로 이제 접속하면 또 그걸 설치해서 우리 서버에 접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편하게 이제 SSH로 설치할 뭐 웹 환경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치고 하면은 뭐 이렇게 소스 코드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환경은 나오고요. 그렇다면 저렇게 텍스트 베이스로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고 IDE로 이제 개발해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런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런을 수행하시면 이렇게 구름 ID가 실행되고 있고요. 실행될 때 코드 장인들이 뭐 어떤 훌륭한 말을 했는지도 이제 격언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금방 웹서 뭐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터미널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터미널 프롬프트로 뜨고 왼쪽에는 이제 소스 코드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색 파일 통해서 뭐 테스트 파이썬에서 테스트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파이썬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하면은 요 디렉토리에 바로 그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 아까 테스트 그 파일에다가 만들었던 이 소스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성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에 올라갔으니까 요것들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일단은 에러가 나고요. 에러가 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런 할 때 요 포트를 입력값으로 시스로 그 아규먼트로 시스템 아규먼트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오류가 생겼고요. 요것들을 다서 5000번 포트로 이렇게 웹 서버를 플라스크 서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라스크 서버가 5000번으로 구동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요 서버를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소스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웹 화면에 헬로우 그룹이라는 걸 찍는 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할 때는 이제 보안 때문에 밖에 외부에 다이렉트로 요 포트를 열어주는 거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랑 연결하려면 여기 배포 그 컨테이너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번 포트는 내부에서 쓰는 거고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이 포트로 쓰십시오 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 우리가 5000번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소를 줍니다. 13.125.120. 뭐 160에 53811 포트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복사하시면 되고요. 복사해 가지고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웹서버가 보시면 지금 웹서버가 지금 get 메시지가 들어왔다, get 호출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로고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여기서 다시 자기가 수정을 하려면 좀 헬로 월드라고 하고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n 테스트 데이터가 500 5000 플러스 50으로 하고 여기서 헬로 월드에다가 뒤에다가 저 로직이 수행되는 것을 붙여주려면 nTest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IDE에서 제공하는 뭐 자동 그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 완성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 완성돼서 이렇게 출력하고 하는 여러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인텔리J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웹 화면에서 이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편하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것을 세이브 해주시면 바로 이제 웹서버에 반영이 되고 이거를 다시 릴로드 해주면 완성이 안 되나요? 다시 하고 다시 올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해주게 되면 요 앞에서 했던 비즈니스 로직이 그 파이썬으로 이렇게 뭐 지금은 간단하게 계산식이지만 여기에 뭐 PDF를 조각 페이지마다 10페이지마다 분리를 한다거나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이제 개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해 보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연을 통해서 보시면은 파이썬을 개발해 보고 싶다. 파이썬 웹 화면을 개발해 보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가 어떤 개발하는 그런 시연을 봤는데 나도 저걸 따라서 바로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개발 환경을 OS부터 설치하는 그 시간이 이 구름 아이디를 쓰면은 뭐 단 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금방 하고자 했던 마음이 들었을 때에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안 그렇고 이걸 이제 OS부터 설치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지쳐서 이제 개발이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뭐 디버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 인덴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소스 코드도 바로 다운로드라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요거를 바로 로컬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하고 좋은 서비스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개발했고요. 요 개발된 소스 코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 또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